예,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 이렇게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기본 이론반 첫 수업 시작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번 수업의 컨셉은 최대한 수업 중에 모든 것들을 끝내려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업하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그런 학습들을 많이 안 해도 최대한 효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이따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올인원 강좌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먼저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이 만남이 단순히 이 만남의 순간으로 끝나지 말고요. 좋은 결과로 꼭 이어지는 그러한 강의로 저도 잘 준비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좀 많이 받았죠. 오늘 자료 중에. 그래서 오늘만 받는 자료는 강의 계획서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만 받은 자료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에 대한 소개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한편의 뮤지컬 같은 한국사 수업을 지향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제 수업이 뭐 뮤지컬처럼 막 재미있고 막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뮤지컬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건데요. 또 하나 미션 파서블이라고 해서 모든 과정엔 다 미션이 있고요. 그 미션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합격도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안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미션을 잘 성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업에서 다 끝낸다. 이번 제 수업의 컨셉이니까요. 수업 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기본 이론 수업은 홀수달, 이번 달도 홀수달이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심화 수업도 홀수달인데 심화 수업은 근현대사 편으로서 저녁 6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9, 10월 달에 지금 현재 개념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11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본 개념을 한 2번 정도 돌린 걸 바탕으로 기출하면 참 좋긴 한데요. 그런데 현재 바로 개념한 걸 바탕으로 기출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9, 10월 달에 하는 개념을 최대한 아주 깊게, 아주 농도 짙게, 그래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달이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넉 달 동안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월부터는 기출이 들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1월 달부터는 실전 문제풀이. 자, 그리고 3, 4, 5 이때 이제 파이널 강좌로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직 시험이 4월에 있고요. 지방직 시험이 대체적으로 6월 달에 있다 보면은요. 그 전에 이렇게 파이널 강좌로 진행한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정적인 합격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한효주와 핵복습 선사인 이 3가지가 제 중점 특강입니다. 그 중에 이게 달마다 좀 바뀌긴 하는데요. 핵복습을 이번에 9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핵복습이라는 것은 전범위 복습 강좌로서 사실 한 번 정도 기본 개념을 공부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개념 설명을 한번 한 걸 바탕으로 스스로 빈칸을 채워내고 그 빈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습 강좌인데요. 이것이 이번 9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바퀴 기본 이론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합류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한효주 수업은요, 그 네 가지 주제가 상당히 좀 난도 있게 나옵니다. 서적사, 지역사, 인물사, 문화재.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를 한국사 효과적인 주제별 정리라는 이름으로 정리해낸 수업입니다. 실제로 합격생들이 합격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갖고 가는 그러한 교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격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재이니만큼 한효주 수업을 할 때에 꼭 잘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선사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선지 분석과 사료 분석으로 합격 안에 들어가기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예전에는 한국사 문제가 좀 공무원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는 고난도 선지 분석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또 사료 분석은 뭐 지금도 현재도 유효하고요. 근데 요즘은요, 그 고난도 난도가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경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 분석에 대한 내용은 조금 수준을 좀 낮춰서 다시 좀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사인은 시험 좀 전에 좀 다뤄지는 걸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숙면이 합격을 만든다라는 여러분들은 이 말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요. 그래서 학원에 오면요. 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을 많이 자고 왔을 것 같아요? 적게 자고 왔을 것 같아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텐데. 제가 말씀 좀 드리면 환절기라서 중간에 좀 깨더라고요. 중간에 저도 좀 깨가지고 잠이 좀 날아갔는데 다시 또 잠을 청하려고 노력했는데 약간 잠을 설치면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죠. 최대한 숙면을 취하시는 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 무려 9시부터 오후 한 4, 5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집중력을 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5시간 이상은 좀 주무셔야 됩니다. 저는 한 6시간 이상은 좀 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오늘 한 6시간 좀 자고 왔는데 6시간 정도는 자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5시간 이하로 자면은 그 어떠한 사람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면이 합격을 만든다라는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현장 학생들. 자, 어젯밤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제가 야단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5시간 이상 자고 왔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5시간 이상은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숙면이 합격을 만든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면이 합격을 만든다. 시작. 숙면이 합격을 만든다. 오늘 그 남자분들의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요. 좋습니다. 잠만 잘 자도 절반은 끝낸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유지될 때에 점수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집중하게 됐고 그 집중할 때에 그때 합격이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 커리큘럼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건 그래서 그때그때 개강하기 전에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는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좀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좀 보시고요. 자, 이번 수업은요, 교재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자, 노트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교재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전근대사, 이 녹색깔 표지의 교재, 근현대사, 이 보라색깔 표지의 이 교재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교재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한 500페이지 이상가량을 줄였습니다. 솔직한 얘기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스라이팅을 참 싫어합니다. 솔직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 대처 능력을 키워야지 학생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예, 수업뿐만 아니라 뭐 저의 커리큘럼을 너무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 이건 좀 제가 지양하는 편입니다. 솔직한 얘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공무원 한국사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네. 2010년대 후반에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 문제 정도가량은 긴가민가 할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부터의 기조는요, 사실 변별력을 이 공통 과목에서 필수 과목에서 결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전공 과목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변별력을 많이 키우는 그런 방식의 시험이 출제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점수 인플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90점 이상, 평균이 90점 이상 정도 나온 학생들 안에서 합격이 되는 이러한 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사는요, 몇 점 맞아야 될까요? 100점 맞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아무리 못 봐도 95점. 예. 90점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하는 사실상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고 또 하나 특정 파트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하나라도 날아가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석구석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전하고 큰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그 구석진 내용들을 아주 깊이 있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수업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한국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한국사를 교양으로 가르치는 사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사를 전공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죠. 저는 한국사를 시험 대비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 맞는 공부를 시키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한국사 쉬워졌고요. 그 쉬운 공무원 한국사 전범위를 다 학습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수업 안에 최대한 끝낸다. 알겠죠? 예, 그래서 너무 심도 있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솔까 말, 이 수업 외에 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더 공부가 필요하다. 더 많은 깊은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방식의 학습들은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공부들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과목을 몇 개 정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목은 잘하겠지만 안 한 과목들의 점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절대 합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의 합격에 제일 좋은 솔루션은요. 균형 학습입니다. 5과목을 골고루 균형 있게 올리는 방법. 알겠죠? 그 중에 본인이 어디에다 더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나 아예 몇 과목을 나중에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옆에다 써놓으세요. 균형 학습으로 합격을 이룬다. 5과목 균형 학습으로 합격을 이룬다. 자, 현행 공무원 시험의 합격의 솔루션은 균형 학습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5과목을 쭉쭉 하면서요. 어떤 과목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냐면요. 그 5과목 중에 안 올라가는 과목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많이 올라가는 과목은 유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죠. 본인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알겠죠? 기분으로 공부해서도 안 되고요. 감정으로 공부해서도 안 되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중심으로 공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알겠죠? 자,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한국사에 대해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습 테스트를 월요일 날 오전 8시 40분에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테스트,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10문제 테스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해설을 해 드릴 텐데요. 근데 이 복습 테스트 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한테 셀프 테스트와 행복 테스트, 객관식 10개, 그 다음에 빈칸 한 20여 개 정도 복습 테스트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테스트와 행복 테스트로요. 알겠죠? 그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셀프 테스트를 했는지, 행복 테스트를 했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필요하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공부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내시기 바랍니다. 완성 노트에 대한 해설편을 제공합니다. 이번부터는 제 필기 노트의 이름을 완성 노트, 합격을 완성하라. 그래서 완성 노트라는 이름으로 정했는데요. 제 필기 노트를 보시면요. 빈칸들이 있습니다. 이 빈칸들을 수업 중에 필기를 하면서 채워드리면서 수업을 할 테지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빈칸이 핵심어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핵심어를 기본서에 찾아가지고 보고 핵심어에 대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보는 그 과정들이 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핵심어의 의미를 풀어 써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 매주 제공되는 바로 요 해설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해설편의 문장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무슨 의미였지?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되는지가 자 시험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용어 싸움이잖아요. 단어 싸움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단어 싸움이 크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바로 확인해 시켜주는 단어장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수업 때에 단어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의미를 좀 지나치고 넘어가다 하더라도 이 해설편도 수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현장 학생들하고만 진행하는 IC 팔로우 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C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세요 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 콤마를 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IC 팔로우 미 약간 욕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IC 팔로우 미입니다. 알겠죠? 예. 자, 이거는요. 오답 노트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그걸 제가 Q&A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를 하면 합격 도장을 딱 찍어주는 방식입니다. 예.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성인이죠. 성인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게 많고요. 할 게 많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국공무원학원에 와서 한국사 수업을 여기서 듣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제가 진행하는 걸 쭉 다 따라오십시오. 새로운 것들을 찾지 않아도 이 커리큘럼만으로도 충분히 합격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립니다. 현장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점수가 나옵니다. 따라가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은요, 그때 제가 또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보겠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방법들을 따라왔을 때에 나타난 효과들은 합격생이 증명을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작성해 주십시오. 이 오답 노트 오늘만 좀 드리는 건데요. 맨 앞에 보시면은 점수를 쓰는 겁니다. 단원을 쓰고 점수를 쓰고 그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자, 이제 여기에 틀린 문제에 대한 사료의 단서를 채워주시고요. 틀린 문제에 대한 선지를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내가 어떠한 개념을 더 학습해야 되는지를 관련 개념 모두 필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학습을 더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다짐 노트를 써주시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어 2글자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시험 문제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깨알같이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방식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오답 노트를 다 작성하시면 제가 수업이 우리 정규 수업은 4시까지 4시에서 5시 정도에 끝난다 보면 되는데 끝난 이후에 제가 그것에 대한 한두 개 정도의 질문을 해내면 여러분들이 답변하면 제가 도장 꾹 찍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장을 다 모으시면은요. 그러면 제가 700문제짜리 빈칸 문제집을 내돈내산으로 만든 걸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물로 먹을 걸 사줄 수도 있고, 다양한 선물을 사줄 수도 있다 하지만, 탕후루를 사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 먹고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복습 문제집을 제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계속 복습해낼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 방식으로 ICT 팔로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합격 도장 6회 이상을 꼭 받아내셔서요. 자, 600제 OX 빈칸 복습 교재를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요 자료 좀 받았을 겁니다. 요 자료. 점심시간에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합격생들이. 자, 요 자료는 QR코드를 제가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 제가 유일한 복습 강좌를 제작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자, 100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50분 수업을 들으면 그 50분 동안의 복습이 힘들잖아요. 인강을 들으면 50분짜리를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10분에 요약해 놨습니다. 10분에 요약해낸 유튜브 강좌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유튜브다 보니까 무료다 보니까 너무 그 가치를 좀 잘 모르시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는 지금 그냥 올려놔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비공개화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되면 여러분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럴 때에 이 QR코드를 찍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이 한국사 10미닛이라고 하는데 1시간의 수업을 10분에 복습하는 한국사 10미닛을 정말 여러분들이 자, 시험 때까지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가까울수록 아주 효과적이에요. 왜? 시험에 가까울수록 내가 모든 단원이 힘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특정 단원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특정 단원을 집중적으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현재 이런 복습 강좌는 제 강좌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학생의 합격 수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이 복습 강의로 그냥 그때 끝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밀도 있게 보냈다. 이런 합격 후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작년에 이거 찍다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근데 회복되면서 다시 찍어가고 그래서 한 4, 5개월 정도의 촬영 시간이 걸렸긴 했는데 그래도 100강 딱 완성을 해놓으니까요. 많이 후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한국사 10미닛 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밑에 강의 일정이 나왔죠? 예,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수업 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은 대체적으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일정대로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상 커리큘럼과 관련된 내용은 좀 마쳤고요.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자료가 좀 많이 제공되는데 이 자료를 하나씩 곱씹어 가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오늘은 오답 노트하고 그다음에 커리큘럼, 강의 계획서 이런 것들은 오늘만 좀 제공되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런 것들은 제공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성 노트를 펴서요. 자, 오늘 수업을 이 완성 노트를 채워가면서 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완성 노트의 제목을 한번 봐보실까요? 제가 좀 많이 고민하면서 썼던 표현인데 공무원 한국사 시험의 열쇠는 흐름과 반복에 있다. 한눈에 흐름이 보이고 반복 학습에 효과적인 박영규의 완성 노트로 합격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flow and repeat. 그래서 흐름이 중요하고요. 반복이 중요한데요. 흐름과 반복을 이 노트에다 어떻게 구현하고자 했냐면요. 보시면 자, 제 교재가 가로로 이게 쭉 시대순으로 살펴보게끔 해놨습니다. 그것은 흐름을 쭉 가로로 정리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뭐 시중에 다른 노트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노트만 얘기를 한다면요. 저는 가로로 이렇게 쭉 우리가 시선에 따라서 흐름을 정리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이해도가 높고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는 방식의 바로 자, 수업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칠판도 가로로 쭉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 노트도 가로로 이렇게 쭉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가로로 이렇게 되는 노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렇게 세로로 나와요. 세로로. 이렇게. 근데 저는 필기와 이 필기 노트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가로로 쭉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흐름 정리에 효과적인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시중에는 거의 대부분 필기 노트에 빈칸들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끝까지 빈칸을 좀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칸이 핵심어고요. 그 빈칸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에는 그 개념이 내 머릿속에 없는 거거든요. 그 빈칸을 반복적으로 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빈칸을 만들어낸 겁니다. 알겠죠? 흐름과 반복. 이게 공무원 한국사 합격의 키입니다. 흐름을 정리하고요. 주요 개념은 반복적으로 보는 거고요. 알겠죠? 오늘 첫 시간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예. 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요, 좀 마음속에 잘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국사 흐름과 반복. 알겠죠? 공무원 한국사의 키가 뭐라고요? 시작. 흐름과 반복. 처음 공부할 때는 흐름대로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볼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자, 그런 방식으로 이 교재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좀 할게요. 예. 자,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거기 지도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한국사의 그 지도의 지명들이 언급되거든요. 근데 그 지명이 어딘지 모르고 자꾸 넘어가면은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명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그렇게 지명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좀 다뤄볼게요. 먼저 강부터 볼게요. 강. 자, 이 강이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이 강은 두만강이 되겠고요. 중요한 강들이죠. 그렇죠? 자, 이 강들은 한반도와 만주를 구분짓는 강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북한 쪽에 하나, 남한 쪽에 하나 아주 큰 강이 있죠. 예, 북한에는 대동강이 이렇게 있고요. 남한에는 한강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동강 그리고 한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평양 쪽에 대동강이 이렇게 있고 서울에 한강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강 위에는 하나씩 살짝 이렇게 강이 더 하나씩 있는데, 자, 압록강, 대동강 사이에는 청천강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 위에는 예성강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예성강에 고려의 수도가 있다. 그러니까 예성강이 개성이 있는 거예요. 개성, 개경. 그리고 한강에 서울이 있는 것이죠. 예, 다 되시죠? 충청도와 전라도를 구분짓는 강이 있습니다. 금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금강 하구에, 자, 금강 하류 쪽에 부여라고 하는 백제 수도가 있다라고 하면 금강이 어딘지 정도에는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이죠. 자, 이 강이 되겠습니다. 뭐예요? 시작. 낙동강. 네, 강 끝냅니다. 자, 강에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만 더 개념을 좀 갖고 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강에는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상류와 하류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게 상류고 요건 하류고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아요. 예. 자, 개념을 알면은 자, 이런 대답을 하지 않겠죠. 상류는 시작되는 곳이죠. 하류는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는 곳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한강을 예로 든다면 둘 다 상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북한강, 밑에는 남한강이 되는데 한강 다 상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자, 요 여의도, 예, 인천 요쪽이 바로 하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류와 하류에 대한 개념. 상류, 하류. 상류가 물이 더 깊을까요? 하류가 더 깊을까요? 하류가 되겠죠. 그 물이 깊은 곳에 배가 잘 뜰까요? 물이 얕은 곳에 배가 잘 뜰까요? 깊은 곳에 배가 잘 뜬다면 그곳이 더 수도에 적합하겠죠. 그러면 자, 조선의 수도는 한강 상류에 있는 거예요? 하류에 있는 거예요? 하류에 있는 거죠. 한양. 백제의 수도는 웅진이 있고 사비가 있는데 웅진보다 사비가 더 하류로 가게 되는 거죠. 물이 더 많으니까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도에 적합한 곳은 상류다, 하류다, 하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김해라고 들어봤을까요? 낙동강 상류입니까? 하류입니까? 시작. 하류가 되는 거네요. 수도로 적합한 곳은 하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섬을 좀 볼게요. 섬. 자, 노트에 없는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좀 체크해 볼까요? 이 섬 상당히 중요한 섬인데요. 예, 자, 이 섬은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섬이죠. 자, 좀 추가로 써놓을래요? 강화도. 처음 공부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면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빈칸을 바로 채워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한번 채워내면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걸 빈칸만 노트에다가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그 빈칸을 맨 밑에다가 적는 것도 하나의 괜찮아요. 맨 밑에다가. 왜냐면 여기를 좀 비워놓는 것이 나중에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빈칸을 맨 밑에다 적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 빈칸의 정답을 칸 옆에다가 쓰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 칸을 좀 잘 활용해라.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런 방식도 있어요. 밑에다 적거나 옆에다 적거나 이게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빈칸 안에다가 정답을 채워내시고요. 완성 노트 한 권 더 사세요. 더 사서 그거는 본인의 복습용으로 쓰면 되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이게 10,000원짜리인지 10,000원인가요 이게? 얼마였어요? 완성 노트가? 예. 10,000원 했나요? 구입 안 했나요? 예, 저도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000원쯤 됐을 겁니다. 이 10,000원 정도 커피 2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좀 전체 제안한 거고 강요는 아닙니다. 예. 자, 여기까지 했고요. 강화도 봤고요. 그 다음에 진완거, 진도, 완도, 거문도. 진도, 완도, 거문도. 맨 밑에 있죠? 전남 일대의 진도, 완도, 거문도. 자, 맨 밑에 제주도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산 쪽에는 영도가 하나 있고요. 또 거제도가 있죠. 그렇죠? 자, 거제도도 상당히 크죠. 그렇죠? 근데 이 필기한 친구는 저룡도를 너무나 키웠다. 이 영도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예, 부산 출신의 현재 출입국관리직 공무원하고 있는 학생의 필기예요. 예, 근데 너무 필기를 이쁘게 잘해가지고 제가 그걸 좀 각색했습니다. 밥도 많이 사줬고요. 또 이 노트 준 것에 대한 또 보상도 해줬습니다. 예, 어쨌든 자, 여러분들의 선배가 작성해놓은 합격 노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령도와 거제도도 확인해봤습니다. 예, 동해바다에 있는 섬 아시죠? 예, 울릉도와 독도 다 아실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제 한반도 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를 다 만주벌판이라고 합니다. 만주벌판. 그런데 요 땅이 있죠. 요 땅. 굉장히 요즘 이슈되는 땅이죠. 이 땅은 만주를 에워싸고 있는 러시아 땅입니다. 만주를 에워싸고 있는 러시아 땅 연해주가 되겠습니다. 이 연해주에 거주했다가 중앙아시아로 이주됐던 이분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홍범도 장군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됐죠? 만주와 연해주. 만주는 중국 땅이에요. 근데 연해주는 러시아 땅입니다. 자, 이것도 좀 구별해 냅시다. 됐죠? 자,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랴오둥 반도라고 하는데, 랴오둥을 예전엔 요동으로 많이 썼지만 요즘은 랴오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동, 랴오둥.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요동이면 옆쪽은 요서가 되겠죠? 요서, 요동. 여기는 산동. 중귀 강 중에 황호가 중요하다지만 우리는 요 양쯔강이 중요합니다. 이 양쯔강 하류에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고려 또한 이쪽과의 무역을 또 많이 했던 것도 있는데요. 양쯔강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반도라고 한다는 건 삼면이 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면이 바다다 산둥반도. 삼면이 바다다 한반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랴오둥은 반도란 말 쓸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삼면이 바다니까 랴오둥 반도. 알겠죠? 네, 이렇게. 예, 어때요? 예, 지명 다 괜찮죠? 그죠? 예. 자, 옆에 역사의 바른 이해라고 되는데, 이건 예전에는 한 문제를 가끔씩 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개념이어서 조금 빠르게 갈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팩트 중심의 역사를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보고요. 반면, 그 팩트를 바탕으로 해석을 중시하는 걸 기록으로의 역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기록으로의 역사가 있고. 사실은 객관적 팩트, 기록은 주관이 반영된다. 주관적 해석.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은 사실로서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나오는 정의. 자, 그러니까 이제 백과사전식의 설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의 사례가 되겠고요. 자, 랑케라는 사람이 중시했었습니다. 반면 기록으로의 역사는 주관적 해석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열어놓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해석, 판단, 비판, 재구성, 재해석,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라는 단어가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절대 불멸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도 또 사람에 따라서도 상대적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되겠죠?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사료거든요. 사료. 사료에 근거하여서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그 사료 또한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료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역사 연구에 아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료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썼던 자에 대한 이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역사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기록으로의 역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사의 시작이 고조선이 아닌 겁니까? 김부식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부식은 유학자예요. 유학자는 유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단군신화, 고조선 이런 것들은 일부러 누락시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김부식이 안 썼다고 해서 우리 역사에 고조선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알겠죠? 예,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역사는 해석돼야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의 묘청이 서경촌도를 추진하였었다. 사실 되겠죠? 근데 그 묘청에 나는 우리 역사의 1000년대 제1대 사건이다. 바로 신채호의 평가가 들어가죠. 평가. 판단, 비판, 평가. 이거는 기록으로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되셨죠? 이 책 내용을 보려하지 말고 잠깐만 이 책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이후의 공무원 문제의 특징을 반영한 책. 2020년 이후에 공무원에서 출제되었던 개념들을 다 넣습니다. 이건 사실로서의 역사일까요? 기록으로의 역사일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제 개인적인 해석을 집어넣지 않고 객관적으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
그리고 교과서, 그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같은 백과사전 등등을 반영한 게 이 책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수험서 이 책은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기록으로의 역사예요? 예, 그럼 함정이 빠진 겁니다. 네. 객관적 사실을 다 집어넣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공무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제가 재구성한 거죠. 수집해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역사서들은 다 기록으로의 역사. 누군가에 의해서 재구성된 거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맨 밑에, 자, 이번에 예, 완성 노트에, 자, 저 샵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선지들 중에서, 자, 이 특별하게 좀 추가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넣은 겁니다. 이게 작년 교재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 교재에는 좀 추가적으로 넣을 만한 것들을 좀 넣었는데, 요거는, 제 유튜브 랩큐, 예, 거기에 이제 한국사 태민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거기에는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예전에 이 노트를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이 한국사 태민잇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대 불교는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적 성향을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고대 불교가 자 바로 현세 구복, 복을 기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고 호국적, 국가를 위한 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는 특히 동양에는 거의 다 불교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밑에 조선의 농촌은 둘의 개와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했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전근대 사회에서는 농업이 중시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나라의 농촌의 모습은 둘의 개와 같은 이런 공동체 조직이 특별히 발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한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은요, 바로 우리만의 특수한 개념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만의 특수성의 사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위에다 써놓을까요? 특수성. 한국사의 특수성의 사례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길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뭐 내용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배울 내용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